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네. 얼굴이 며칠 새 좀 타신 것 같아요. 네, 좀 타긴 했는데요. 티가 좀 많이 나나요?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네, 요즘 단풍이 아주 절정기인데요. 산마다 울긋불긋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모처럼 가족들이랑 단풍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네. 하늘도 너무 파랗고 또 햇살도 따뜻하고 또 게다가 또 단풍은 불그스레 또 울긋불긋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어서 네. 정말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싱글인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눈은 즐거웠지만 사실 몸은 굉장히 좀 피곤했는데요. 이 낙엽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요. 사실 다리에 너무 힘을 꽉 주고 걸었더니 이제 무릎도 쑤시고 종아리도 네. 아프고 다녀와서 하여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네.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단풍에 한눈 팔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또 사고도 나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다녀와서 느낀 건데요. 이 산 곳곳에 사고가 날 만한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죠. 네. 가을철 단풍 안전하게 즐기기 100배로 100배 좋습니다. 네. 단풍 산행 시에 필요한 안전 정보들을 아주 가득 담았습니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부터 보시죠.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몰려드는 관악산.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구조대원들도 속속 도착하고 등반 사고에 빠지지 않는 구조 장비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데 심한 타박상을 입은 70대 남성. 등반 중 암벽 구간에서 발을 헛디뎌 10m 아래로 추락한 건데요. 얼굴 쪽에 코 쪽하고 눈 쪽에 약간 뚫리시고 이 광대뼈 쪽에서 좀 뚫리시고 넘어지며 머리와 목, 허리를 다쳤고 고통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 더욱이 잠시 정신을 잃은 탓에 본인은 지금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넘어지시면서 저기 돌에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다 이게 다리하고 팔하고 머리하고 얼굴하고 다 이렇게 까졌어요. 사실 등산 중 암벽 구간은 안전의 사각지대. 특히 고령자의 경우 주의가 더욱 필요한 곳인데 단풍 구경에 넋을 잃다 보면 깜빡하기 일쑤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의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70대 남성. 다행히 함께 등반에 나섰던 딸의 신고로 위급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관악산 중턱에 또다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리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 애타게 소방 헬기를 기다리는데 단풍 구경에 산 중턱을 넘다가 심한 호흡곤란이 왔다는 50대 여성. 숨이 가쁜 탓인지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위 탓에 몸도 심하게 떨고 있는 상황. 산에 높이 오를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생각을 못한 채 얇은 재킷 하나만 입고 오른 게 화근. 구조대원들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 담요로 몸을 감싸줍니다. 일각이 여삼추. 때마침 응급 구조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보온 장비로 몸을 감싼 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등산객. 톡톡 쑤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답답해요? 우리가 가슴 통증이 있다 없다 그래요? 아니면은 없어졌다 다시 그걸 계속 아파요? 계속 뭐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야? 평소에 뭐가 이게 딱 누르고 있어? 아이 같은 게? 호흡곤란에 어지러움까지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혈압도 높은 상태, 병원으로 즉시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숨 천천히 쉬어요. 숨 한번 크게 들여마시고 심장질환은 시간이 생명. 환자 호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단풍 구경에 취해 무리한 등반을 한 것이 오늘의 사고 원인입니다. 다행히 이날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치료 후 무사 귀가했는데요. 가을철 등반 사고 중 심장마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분들의 구조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등반 사고는 산이 높은 데다가요, 또 굉장히 시간을,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헬기가 투입이 되는데요. 또 우리가 헬기만 봐도 또 괜히 긴박한 것 같아서 가슴이 또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또 화면에 나온 두 분 모두 큰 사고 없이 집으로 잘 귀가하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앞으로는 눈도 즐겁지만 몸도 안전한 단풍 산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을 이야기해 주실 분 나오셨죠? 국민안전처의 이금정 소방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교님도 단풍 구경 다녀오셨나요? 아직 바빠서 못 갔는데요. 조만간 꼭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시니까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요. 또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산행이. 등반 사고 이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악사고가 해마다 만여 건에 이르고 특히 등산객이 몰리는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30%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요. 등반 중 발생하는 사고가 주로 추락 사고가 많을 것 같았는데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절반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5년간 43,373명이 산악사고로 119 구조대에 구조가 됐는데요. 네. 그중 사망자는 115명으로 집계가 됐고 그중 50%인 58명이 심장마비로 31%인 36명이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산에 가보니까요, 여성분들이 아주 간편한 옷차림에 또 신발도 슬립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바닥이 만질만질한 이런 이제 간편한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키높이 운동화나 구두,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신발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도 산행 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산행 시의 신발은 정말 안전의 기본이 되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요즘 낙엽이 쌓이는 시기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낙엽은 굉장히 미끄러워서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마찰력이 있는 좋은 밑창이 있는 등산화를 꼭 신으셔야 하고요. 또 하산할 때는 무릎에 전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고 또 스틱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등산하실 때 이 배낭이 굉장히 허리나 몸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끈이 있는 이 전문 등산용 배낭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몸에 이런 무게가 가중되는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좀 더 안전하게 산행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산에 올라가면 또 아무래도 추우니까 옷을 또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상식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요. 네. 사실은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좀 낮아지는데요. 산행의 경우에는 한 100m 정도 높이 올라가면 0.5도 정도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실제로 산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 사실 실제로 체감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가을 비를 만나게 된다거나 또 구름에 해가 가린다거나 또 해가 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을철 산행은 겨울 산에 가는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고들 하는데요. 보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옷을 여벌로 챙기시는 것은 필수이고요. 특히 가을은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등반을 하실 때 등반 코스와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고 일찍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는 꼭 내려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따뜻한 옷은 필수고 시간 엄수도 명심해야겠네요. 또 가을철 산행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휴대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휴대폰과 여분의 배터리를 꼭 챙기셔야 하고요. 휴대폰에 미리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이나 119 신고 앱을 깔아놓으시면 거기서 바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니까 사고 시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휴대폰에, 산에 오르기 전에 이 휴대폰에 GPS 기능을 반드시 켜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GPS 기능을 켜놓으시면 비상시에 112나 119에 신고를 했을 때 본인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구조나 도움을 받을 때 훨씬 더 신속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현 아나운서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바로 또 앱을 설치하려고 아, 제가 좀 그래요? 시도를 해봤는데요. 바로바로 설치해두는 게 또 유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인데요. 자, 구조 요청을 이렇게 누르실 수 있고요. 네, 신속하게 또 구조 요청이 되겠죠. 네, 정말 간단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들도 설치해 보시고요. 오늘 듣고 보니까 기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방교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한가로운 오후, 즐거운 여행이라도 떠나는 걸까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죠? 차 한 대가 차선을 넘어 좌회전합니다. 결국 직진 차량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운전보조위가 불러온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운전보조위로 인한 사고 여기도 있습니다. 파란색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돌진.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인데요.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뻔했네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낸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립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텐데요.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가다가 가드레일과 쿵! 빗길 과속 운전이 불러온 엄청난 사고.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빗길에선 제한 속도를 20% 더 감축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차들이 안전 속도를 지키며 주행 중인데요. 고속도로만 타면 달리고 싶어지는 걸까요? 빠르게 지나가던 하얀색 경차. 속도에 못 이겨 결국 가드레일과 쾅쾅! 차가 맥없이 수십 번을 부르는데요. 보는 사람이 더 떨리는 과속운전 현장이었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큰 화물차 뒤에 있던 흰색 소형 화물차. 경고등도 켜지 않고 추월하다 상상도 못한 사고를 불러옵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이런 사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무리하게 추월하다 결국 대형 화재까지 불러온 끔찍한 사고 현장.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또 발생했다라는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네. 지난 19일이었죠.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30대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항상 또 발생하는 이 스크린도어 사고, 또 발생했다 하면 반드시 또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공사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알려졌죠. 출근할 때 늘 김포공항역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승객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꼈다가 이런 그 내부 신고를 전화를 들어와서 이제 기관사가 지하철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멈추고 27초 동안 열차의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사망자가 당시에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았고 또 기관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이게 이제 이 틈이 28cm인데 여기에 끼어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자
7.2m가량 끌려가다가 비상문을 통해서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와 숨진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기관사가 수동으로 이 스크린도어 문을 열 수 있는 이 장치가 전동차 기관실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거는 또 작동을 안 한 건가요?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확인창에 파란색 불이 이제 표시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란색 불을 보고 기관사는 열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0대 할머니가 하차 중에 전동차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5월에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점검 중에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 역사 사고까지 총 3건이죠. 그런데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스크린도어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 스크린도어가 되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역사에서 자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서 이제 추락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여러 이유를 이제 들어서 이제 처음 설치했을 때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이 스크린도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5호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가 교체 대상이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일입니까? 4년간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고장이 전체 평균보다 한 8배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5호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고장이 잦은 이유가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공된 그 시스템이라서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또 장비가 노후화돼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그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김포공항역은 지난 6월에 진행된 스크린도어 전수조사에서 이 307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교체 대상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교체가 되지 않은 건가요? 당시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월 김포공항역에 이제 스크린도어를 예산 16억 원을 들여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마련 등의 이유로 교체 작업 시기가 2017년 1월부터 10월로 잡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이전에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사실 미리 교체만 됐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또 따져본다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 자살을 막겠다는 이런 좀 더 졸속하게 빠르게 급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문 설치를 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안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런 큰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시급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인증 기준에 의해서 안전문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그 센서 작동 방식이나 위치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상 탈출문 위치 등등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르지 않아서 제각각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인증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에서는 큰 사고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서울시가 발표하기로는요. 이 사고 난 김포공항역부터 시작해서 105개의 역사 모두 안전문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많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또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타고 있는 열차 스크린도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 통화 장치로 기관사에게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객차 내부 양쪽 벽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비상 통화 장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에 차량 번호도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커버를 열고 버튼을 눌러서 바로 기관사와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관실에 있으면은 이 소음 때문에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통화 시에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스크린도어의 손잡이만 옆으로 밀면 모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 손잡이만 옆으로 밀면 스크린 도어가 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열차가 스크린 도어와 딱 맞게 서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문이 열었더니 스크린 도어 벽면이 나왔다.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뭐 저 스크린도어를 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도어 벽면을 보시면은요, 비상문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바가 있거든요. 그 바를 누르면 바로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에 이 지하철 타시는 분들 휴대폰 보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그 지하철의 그 벽면, 비상 통화 장치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도어의 손잡이, 또 벽면에 빨간색 바,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장치들 눈으로 직접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야 사실은 사고 시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좀 더 책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그 2월 달에 서울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지하철을 무리하게 타시다가 이 핸드백이 승강구에 걸리면서 딸려가서 또 숨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5월 28일 날 동대문 역사에서도 무리하게 지하철에 뛰어들다가 이 승강구에 끼어서 위험을 겪었던 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고들 사례,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좀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복잡해서 탈 수가 없다면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를 이용하는 이런 여유가 네. 필요하고요. 네. 특히 무리하게 지하철 문이 막 닫히는데 뛰어들어가는 이런 행동은 꼭 자제를 하셔야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할 때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민들이 비상시에 대처법 탈출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 이전에 안전대책 강화가 먼저겠죠. 자, 더 이상 지하철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